안녕하세요. 고시킨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우선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이 보시는 흰색 판에다가 설명을 쓰면서 말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로 PPT를 올릴 예정이니까 언제나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주제를 더 쉽고 더 편하게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표현, 이런저런 연습을 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방식은 이미 고시킨덤 경제 세미나, 뉴스 세미나 때 쓰고 있어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복습하기 편하다고 후기도 받아봤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공부를 열심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재밌고 조금 어렵다 싶을 수 있는 주제 косвенная реч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косвенная речь 어떤 주제일까? косвенная речь. 자, 일단 표현부터 보자면 rеч이라고 보이니까 뭔가 말투 관련 내용이 나오겠다 싶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화법입니다. 화법. 그리고 косвенная 그 사전을 보시면 거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그러면 바로 간접 화법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간접 화법이란 어떤 것일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일까? предложение. предложение. 이거는 한국어로 바로 문장입니다. 그냥 병산문이에요. 네, 그래서 문장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나 뭐 한다고, 무엇을 한다고 하다 표현하실 때 바로 предложение, 문장 병산문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вопрос. вопрос. вопрос는 무엇이냐?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뭐뭐 하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 하냐고 묻다 바로 의문입니다. 묻다. 하냐고 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임페라티브. 임페라티브. 혹은 приказ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приказ. 그것은 바로 명령이란 뜻이죠. 명령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하면 뭐뭐를 하라고 할 때 쓰이죠. 라고 하다. 이렇게 명령하다란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세 가지 종류 있으니까 그럼 한국어랑 비교하자면 한국어는 하나 더 있잖아요. 뭐뭐를 하자고 하다. 이것도 предложения인데 제안이란 그런 предложени입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볼 겁니다. 네, 그러면 предложение 이거는 제안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하자고 하다 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предложение 문장부터 시작해서 그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предложение부터 시작하자면 네, 여기서 предложение предложение라고 쓰고 문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먼저 배우는 знать, думать,과 함께 배우는 그런 문장 형식이고 바로 что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что 예를 들어서 예전에 러시아어를 딱 방금 만났을 때 아니면 얼마 전에 공부하기 시작하셨다면 이거는 바로 что 접속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예를 들어서 знаю что 그쵸? 그리고 비슷하게 думаю shto로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что 뒤에다가 내가 무엇을 안다, 무엇을 생각한다 표현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한다, 무엇을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직접 화법으로 먼저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인공을 누구로 할까요? 빅터로 해봅시다. 빅터. 그러면 일단 빅터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빅터가 말했다 생각하면 나 여기서 я завтра приду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я завтра приду. 그러면 간접 화법으로 만들어 봅시다. 일단 간접 화법은 빅터가 내일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럼 Виктор сказал. Виктор сказал. 오케이, 다음에는 이미 알고 계시는 что. 그러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Виктор сказал으로 했지만 야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что я приdu로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야를 바꿔야 돼요. он. 그러니까 что 다음으로 나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고 대명사 바꾸기 이렇게 확실하게 대명사를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Виктор сказал, что он 그럼 대명사가 변했으니까 동사도 변하고 завтра는 변하지 않고 그럼 завтра를 이대로 завтра придет. 오케이, 좋습니다. 완벽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Виктор сказал, что он завтра придет. он 달라졌고, придет 달라졌고, 그리고 Виктор сказал. 빅터가 그가 내일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안나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안나로 해서 안나가 뭔가를 말했다 표현하고 싶으면 똑같이 안나 그리고 안나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숙제를 다 했다. 그러면 я уже сделала мо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바꿔서 일단 이미 알고 계시는 Анна сказала что. 그리고 сказать 대신에 заявить, объяснить 등등등 다른 말하다 관련 동사들도 쓸 수 있어요. Анна, 예를 들어서 Анна ответила, 대답했다. ответила로 해봅시다. ответила что? 여기서는 야를 바꾸는 겁니다. Она уже
сделала. сделала. 그리고 마요 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요로 해야 할까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예요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요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또 다른 여자가 되네요. 그러면 свое 바꾸면 되겠네. сво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오케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문장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쵸? shto도 있고 아나도 있고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떻게 좀 더 짧고 좀 더 회화체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일단 shto를 뺄 수 있어요. shto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추천드리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문장 자연스럽고 맞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이지 않아서 빼도 돼요. окей. Анна ответила, она уже сделала сво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그럼 두 번째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나를 뺄 수 있어요. 왜냐하면 Анна ответила, 아나가 됩니다. 그러면 아나 똑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게 아나를 뺐습니다. 그리고 свое,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Анна ответила, уже сделала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오케이. 이렇게 답해서 뭔가 이제 부족해졌네요. 그래서 많은 것을 빼고 다 반복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이미 나온 내용을 생략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shto를 다시 살려두는 게 좋아요. 네, 원래 빼도 되고 살려도 되는데 저는 shto가 있어야 가장 정리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반복적인 표현을 없애고 shto를 다시 살려두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문장에 따라 어떨 때는 shto가 남아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빠진 부분이 주어와 свое,까지 빠졌으니 정확한 확실한 쓰임을 보여주는 게 shto가 있어야 되는 거죠. Анна ответила, что уже сделала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이 문장 전도 러시아어로 자연스럽고 좋은 문장입니다. 네, 다음에는 вопрос, 의문. 오케이, вопрос, 의문을 봅시다. вопрос, большой вопрос, 의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вопрос라고 썼고요. вопрос 안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의문사 있을 때. 그래서 의문사 있음이라고 하고 의문사는 무엇인가? почему? когда? как? и так далее.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없을 때. 없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 무엇을 했냐? 에서 무엇을 빼고 이것을 했냐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종류를 정리하자면 의문사 있을 때는 쉬워요.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하고 의문사로 연결. 의문사로 연결하면 됩니다. 의문사 없을 때는 리로 연결합니다. 네, 여러분 리를 자주 보셨죠? 리가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이제는 의문사 없는 간접화법 의문을 구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일단 의문사로 연결할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여기서 의문사. 그러면 똑같이 빅터 질문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물어봤을까 이번에?
빅토르가 물어본 것은 когда наш урок. 네, 이렇게 когда наш урок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의문이니까 의문, 의문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빅터 сказал보다 спросил 되겠죠. 그리고 빅터 누군가와 nаш, 누군가와 мы 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когда наш урок 해도 돼요. когда наш урок. 빅터 спросил, когда наш урок. 그대로 shto를 따로 쓰거나 또 다른 도와주는 역할하는 그런 조사라든지 쓰진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когда,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쉬웠어요. 그러면 빅터 이제 의문사 없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라한테 질문했어요. 나 이렇게 이라한테 질문했다. 이라한테 무엇을 물어볼까? 이라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빅터 Ира, ты придешь завтр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빅터 спросил, 빅터 спросil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sпросить 뒤에서 무슨 격일까? sпросил, кого, что, 대격, 목적어가 옵니다. 이로 다음에는 리가 어디서 등장할까? 일단 우리가 의문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봐야 됩니다. 올지 안 올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빅터이군요. 그러면 빅터 спросил 이로 придёш를 바로 뒤에 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문장에서 아까 병사문에서 봤던 것처럼 주어가 달라지고 대명사가 달라지고 그러면 동사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드가 아나로 바뀌니까 придёт로 동사를 바꿉니다. придёт 다음에는 리 옵니다. 바로 리. 그러니까 이거는 궁금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리. 두 번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빅터 спросил Иру, придёт ли она завтра? 이렇게 됩니다. 빅터 спросил Иру, придёт ли она завтра? 혹은 спросил 뒤에서 생격도 온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빅터 спросил 생격은 안 될까? 물어보시면 네, 됩니다. 똑같이 빅터 спросил Иры, придёт ли она завтра? 될 거예요. 네, 그럼 다음 부분 여기서 이제 의문, 병사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세 번째는 임페라티브. 세 번째는 임페라티브. 명령입니다. 네, 그러면 명령할 때 뭐뭐를 하라고 하다. 여기서도 shto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어볼 수 있으실 텐데 하지만 임페라티브는 똑같이 두 개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뜻이 똑같아서 역할이 똑같아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원형으로 쓸 수 있어요. 원형.
그러니까 어떤 문법이냐면 이 문법 속에서 сказать 다음에는 똑같이 сказать кому 역격 그리고 동사 원형 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чтобы. 네, 그러면 여기서 сказать 역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나 주어가 될 수도 있는데 štobe로 씁니다. 네, 플러스 과거형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똑같이 빅터 얘기할 때 그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이제 뭔가를 명령하고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라 сделай. Да, Ира, сделай это задание до завтра.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빅터에서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원형으로 표현해 봅시다. 네, 첫 번째 표현은 빅터 окей. сказал. окей. 다음에는 역격. 이래.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동사 원형은 сделай 동사를 바꿔야 돼요. сделать. это задание до завтра. 따로 shto가 나오지도 않고 어떤 어려운 접속사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сказал или сделать,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문장 빅터 сказал. 오케이, 빅터 сказал. 다음에는 чтобы Ира сделала. 기억하시죠? чтобы 뒤에서 과거형 주어가 따를 때 이렇게 씁니다. чтобы Ира сделала это задание до завтра. 오케이, 좋아요. сказал, чтобы,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토플 1단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네, 여기서 сказать, чтобы 구분하실 때 이거 그냥 문장인지 병산문인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명령형인지 확실하게 보시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제안이고요. предложение 제안입니다. 뭔가를 제안하고 싶으면 하자고 하다. 이거는 일단 предложить 동사가 있어요. предложить 뒤에서 역격 그리고 동사 원형입니다. 원형. 오케이. предложить 역격 동사 원형입니다. предложить 역격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빅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자고 한다는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이라서
или пойти в кино. 그러면 여기서 이라가 역격으로 나왔고 역격. 그리고 предложил пойти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영화관에 가자고 빅토르가 이라한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문법적으로 가능한 표현이 있는데 пригласить 초대하다. пригласить 똑같이 뒤에서 명사를 써야 돼요. пригласить кого 대격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куда 구다라고 나오면 다 туда-сюда 나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в, 나 대격을 씁니다. 따라서 Виктор пригласил Иру в кино. 오케이. 여기에서는 Иру, кого 이렇게 대격으로 목적어가 나왔네요. пригласитель을 썼고요. 그리고 в кино куда в 대격입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 косвенная речь, 간접화법, 러시아어 간접화법, косвенная речь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을 연습을 잘 하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До свидания.